저는 프리랜서 마케터이자 작가로 일하는 정혜윤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게 진짜 많은데요. 뭔가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게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저도 저의 기준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뭔가 재미있고 멋있는 일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나한테 재밌는 건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멋이라는 거는 되게 뭔가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뭐 디자인이 예쁘거나 이런 멋이 아니라, 제가 좀 존경심이 드는 브랜드나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 다 뭐냐면 되게 자기다움을 가지고 자기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하고 브랜드였어요. 마케팅을 하게 된 것도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은 게 도움이 되는 일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게 됐고, 사실은 마케팅을 계속하면서 제가 가장 즐거움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브랜드가 가진 자기다운 모습들을 제가 끌어내서 이 이야기 자체에 제가 진짜 공감이 갈 때 막 신이 나서 막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제가 다니던 브랜드의 팬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일이 그냥 뭐 돈만 받고 많은 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를 향해 가는 과정, 아니면 그 브랜드가 자기다운 그 브랜드로 향해 가는 과정, 이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즐겼던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물건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점점 시대가 이제 사람들도 그냥 가격이 싸거나 뭔가 품질이 좋다고만 해서 구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되게 브랜드의 영혼을 보는 시대고, 뭔가 이 브랜드가 가진 진정성에 오히려 자기가 공감을 할 때 지갑을 열고,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보여주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더 이 Y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랑받는 브랜드들 보면 파타고니아나 에어비앤비나 아니면은 뭐 D&D 디파트먼트나 그런 좀 더 지속 가능성? 진짜 내가 하는 소비가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그 가치에 도움이 된다는 걸 내가 알 때 진짜 기꺼이 소비하고 훨씬 기쁜 마음으로 팬이 되어서 계속 이제 그 과정을 함께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공감하는 리더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나 리더는 그 지속성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 그리고 정말 찐팬이 있는 브랜드들은 그 Y가 정말 너무 확실한 브랜드들이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애플이 이제 되게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예로 나오잖아요. Y가 되게 확실하면 스스로를 어떤 명사 안에 가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이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변화가 거의 디폴트인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계속 앞서가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그냥 그 Y가 너무 확실해서 가두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차별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각자의 이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방황하는 과정이 다 저의 서사가 되었어요. 제가 했던 고민들이 여기에 이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막 꼬불꼬불 방황하고 막 힘들어 했다가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이랑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랑 작가라고 했을 때 좀 다른 일 같지만 사실 저한테는 같은 맥락인 게,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스토리텔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진 능력이 이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브랜드가 가진 그런 좀 반짝거리는 거를 포착하고, 이거에 제가 되게 쉽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감동받은 거를 이제 이야기로 옮기는 거를 저는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나의 능력이나 내가 시간을 쓰는 만큼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의 자기다움을 향해 가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아니면 응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로 지금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010년부터 되게 다양한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을 했어요. 에이전시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 있었는데 10년 동안 회사를 6군데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퇴사랑 좀 쉬고 이직 이걸 되게 여러 번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야 퇴사가 좀 되게 자연스러운 키워드가 됐지만 사실 제가 2010년에 그만둘 때, 11년, 12년에 그만둘 때만 해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너 어쩌려고 그러냐. 그리고 2, 3년은 있어야 이력서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도 조금 본능적으로 뭔가 저에게 어떤 Y가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일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그래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퇴사를 하고 방황을 하다가 다시 뭐 알바를 하고 그러다 다른 회사에 들어가고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이게 저의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아예 1년 동안 좀 제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져서 홀로서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백수 상태로 그때 이제 1년 후에 죽는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 이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던지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본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그냥 놀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부지런히 기록을 하고 제가 좀 궁금한 그런 회사들에 직접 문을 두드려서 나는 너희가 궁금한데 인터뷰가 하고 싶다, 나를 만나면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콜드 메일도 보내가지고 스타트업 인터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저만의 컨텐츠들을 쌓아가다 보니까 그 기록들을 보고 저를 알게 되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제일 제가 크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 이제 글을 되게 열심히 쓰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이랑 되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서 좀 내면이 되게 많이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돌아왔을 때 뭔가 저는 똑같아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 되게 뿌리가 내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Y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쉼표를 찍는 기간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덜 흔들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기준이나 가치가 뭔지를 좀 잘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좀 불안한 상황에서도 제가 아예 키워드로 뽑아놨거든요.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들을.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기도 하고 좀 그런 단단함을 기르게 된 계기였어서 결국에는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미래를 계획하지 않은 채 회사를 나온 게 3번이나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솔직히 패기가 앞섰던 것 같아요.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뭐 나는 모르겠다 해볼래 하고서 나왔는데 뭘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고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 괜히 나왔나 막 후회되고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력서를 여기저기 엄청 넣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하다가 어떤 회사에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그때 들어간 회사는 그 전에 일했던 회사랑 비슷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오지 않았어도 됐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 그 불안해 본 경험? 그것도 저한테는 뭔가 쌓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그 2017년에 홀로서기 실험할 때 근데 그때는 제가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성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한 자양분들을 지금 얻고 있구나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 3번째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직면을 해보면 이것도 뭔가 나의 두려움이랑 불안함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해소시킬 수 있을지 그 2017년에 1년의 과정 끝에 제가 제일 크게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두려움이 든다는 거는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게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 이전에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막 놀이기구도 잘 타고 막 뭐 이런 거를 난 두려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안전지대 밖으로는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17년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도 불안하니까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이제 카페 알바 때문에 3박 5일로 캄보디아 여행을 낑겨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호스텔에서 묵으면서 배낭여행자들하고 대화를 엄청 많이 하는데, 다들 퇴사하고 온, 전 세계에 있는 그 친구들도 퇴사하고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다 하이파이브 하고, 나도 퇴사했다 이런 얘기하고 이전에 어디 있었는데 앞으로 어디 갈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하지만 나는 이틀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왜 너 회사 그만뒀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제 스스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제안을 지어놓고, 사실 퇴사했는데 내가 카페를 다녀야 하니까, 카페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출근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낑겨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사실 어쨌든 뭐 한 1년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제가 동남아를 갔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있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찾으면 있다는 거를 알고 더 도전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이제 이게 과정이 되어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힘들고 뭔가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나의 서사를 쌓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시대가 실제로 개인에게 힘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뭐 블록체인 이런 거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되게 어떤 큰 기업이나 막 하나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던 파워가 개개인한테 분산되는 형태인 거는 다 그 본질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디어가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 다들 보고 있는 컨텐츠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 뭐 이제 TV나 그런 대중적인 매체보다는 작은 브랜드들도 그냥 우리 목소리랑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알아줄 만한 사람들을 딱 찾고 싶어 하고,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랑 그냥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유한 뭔가가 다들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끄집어내는 게 저는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주 하고 있는 얘기는 모두가 아티스트인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티스트라는 게 막 꼭 그림 그리고 막 글 쓰고 이런 예술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하루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해서 하는 선택이면 그냥 그거 자체가 저는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다양한 옷을 입어보면서 나는 이 옷이 편하네, 나한테는 이 옷이 어울리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그냥 조금 가볍게 경험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면 다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끌리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고양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식물일 수도 있고, 평양냉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좀 파고들고 내가 이 파고드는 말만큼 알게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좀 스스로를 믿고 나의 Y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려도 사실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가치들 이런 거를 잘 알고 나면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Y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누군가가 가진 그런 자기다움 같은 거를 좀 잘 발견하고 응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는데,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되게 서브컬처도 좋아하고 로컬 문화, 인디 문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 개개인 창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로컬 아티스트나 아니면 로컬 브랜드를 해외에 연결하는 역할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 프로젝트처럼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겸 뉴스레터가 있어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능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겸 뉴스레터를 이제 작년에 시작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시작했던 이유 자체가 왜 세상은 하나의 꿈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오히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괴로웠던 적이 많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고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고 사실 그 제한 자체도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였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되게 위로를 받아서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 모아놓고 서로 하고 싶은 일 하자는 취지에서 서로 응원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일로 이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원래도 되게 좋아했어요. 나는 왜 일하는가 이 책을 좋아해서 인용도 되게 자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자주 떠올리는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내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이런 마음이었지. 이것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게 되고 제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브랜드들이랑도 사실은 이 Y랑 다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브랜드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뭔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시간이 쓰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글을 쓰든 마케팅을 하든 이 Y를 먼저 말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약간 저도 왓에, 하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그래도 이제 제가 그 회사 생활에서 독립해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한 지 1년 정도가 딱 지났는데 되게 운이 좋게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좀 재정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알맞은 타이밍에 또 되게 알맞은 책을 읽어서 다시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